40인치부터의 기준으로 했을 때 40인치가 33%, 50인치가 44%, 60인치가 16.9%, 70인치 4.4%, 80인치 0.4%.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일본 사람들의 TV 취향이라는 내용인데, 예. 뭐 TV 방송 프로그램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TV의 사이즈, 크기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TV 몇 인치입니까? TV 안 보니까 TV가 없어요 라는 분들도 요즘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TV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TV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거익선. 크면 클수록 좋다 이래가지고 뭐 60인치, 70인치, 뭐 어떤 분들은 80인치 그런 분들도 가지신 분이 많은 게 아마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에 사는 크다라고 느낍니다. 선생님 숫자를 보고. 그렇죠. 예. 바로 오늘 이 내용이 일본과 제일 큰 그 차이점입니다. 당장에 일본 여행 가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한국에서도. 일본 호텔에 갔을 때 TV가 한국보다 작다는 거 많이 못 느끼십니까? 특히 일본의 온천여관 같은 데 가면은 TV가 요만하거든요. 그렇죠. 저게 TV야? 저게 뭐야? 이래가지고 있잖아. 아마 그런 거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 돈을 아낀다.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비단 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왜 일본 사람들이 TV를 좀 작은 TV를 쓰냐, 우리나라에서 이해 못할 정도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오늘 TV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리 전제 조건을 깔고 가야 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020년에 박간혜가 올린 영상, 일본의 생활가전이 독특한 이유라는 영상이 있는데, 예. 이때 당시에 제가 냉장고랑 이 세탁기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이랑도 좀 약간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일본 냉장고가 특이해요. 예, 뭐가 특이해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냉장고 봤을 때 어떤 거 느낍니까? 제일 먼저, 그렇죠, 날씬하죠. 예, 이게 바로 일본 냉장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일본 냉장고 업체 히타치의 홈페이지인데, 그렇죠, 폭에서 선택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냉장고 폭이 88cm, 65cm, 뭐 60cm, 56cm. 정말로 냉장고 허리가 좁죠. 아니 왜?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간단한데, 그렇죠, 여러분. 일본은 냉장고를 놔두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예. 이게 보입니까? 이게 주방에 이 홈이 냉장고를 놔둘 수 있는 장소예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이런 것도 등장을 하죠. 이 사이. 이게 좀 규격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냉장고 자체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폭이 엄청나게 좁아요. 일본 냉장고는. 쉽게 말해 예를 들어 뭐 68cm를 하더라도 예, 용량이 600리터가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폭은 좁은데 깊이. 안이 엄청 깊습니다. 열면은 저 안에 있는 거 잡으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잡고 빼야 됩니다. 이게 일본의 일반적인 집에 흔히 말하는 도면입니다. 냉장고는 이 안에 들어갈 정도로의 사이즈만 살 수 있어요. 이게 대부분의 집이 그렇습니다. 이 옆에 보면은 새 있죠, 새. 씻는 거. 세탁기 놔두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일본은 정해져 있어요. 요런 식의 판이 다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 집이든 그래요. 예, 일본의 아파트를 이사를 가든, 뭐, 일본 주택을 가든, 다 이렇게 판을 미리 정해줍니다, 장소를. 이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 맞는 세탁기만 들어가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게 크지가 않습니다, 일본 세탁기 놔두는 장소가.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작아요. 일본 가격닷컴, 일본에 판매되는 세탁기의 전체적인 용량인데 7kg, 8kg, 9kg, 11, 12kg. 이거 주부분들 깜짝 놀라죠. 왜? 다 나와 있어. 그냥 세탁기 잘 팔리는 거 몇 개 봅시다. 15kg, 24kg, 예? 19kg, 21kg. 어떻게 놨어? 이거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저렇게 세탁기 놔두는 장소 그렇게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일본은 이게 판이 다 있어, 이미. 그러니까 그 판 안에 남는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옛날부터 그래요, 집에. 사이즈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뭐 좀 세탁기가 커지고 그러는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 구조, 상에 기인되는 것 때문에 가전업체들이 아까 저렇게 냉장고는 허리가 얇게, 세탁기는 좀 작게, 이렇게 계속 이게 뭡니까? 진화되입니다. 이게 일본의 가전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나오죠. 오늘 얘기한 TV. 한국보다 TV 사이즈가 작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일본 집에 약간 기인하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랑 잠깐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대한민국인 기사를 몇 개 좀 들고 왔거든요. 여러분, 디지털 TV 화면 크기별 판매량 점유율 2011년부터 2012년 거의 대부분이
50인치 이상, 그러니까 60인치, 70인치, 그다음 80인치 이상도 꽤 많이 있네요. 2년 전인데. 그러네. 이거를 보면 비율상 50인치 이상 분들이 방 이상. 반 이상이죠. 예, 당장에 한국경제 작년 8월달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의 TV 판매 중에 3대 중 1대가 85인치 이상 초대형 TV라고 합니다. 이게 삼성전자 여러분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어떤 크기의 TV를 사야 될까요? TV 크기 선택에 도움이 되는 TV를 알아보세요. 이러면서 삼성이 이제 TV 팔아먹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설명이 쫙 나와요. 제가 다 봤지. 근데 삼성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 있어요. 밑에 내리잖아. 기억하세요. 큰 TV를 선택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삼성이 하는 말이에요. 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무조건 큰 게 좋다 이거야, TV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대형 TV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70인치, 80인치 정도가 역시 대형 TV. 약간 이런 정도 이미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에 반해 일본인데 2024년 8월 21일 일본의 TV는 4K 50인치 이상이 중심이다. 뭐야? 아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50인치 이상이 많이 팔는데 일본도 50인치 이상이면은 그럼 일본도 TV 엄청 크네. 많이 느끼잖아요. 50인치 이상이라 하더라도 저게 50인치랑 예를 들어 60인치, 70인치, 80인치 전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걸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게 작년에 이제 BCN 여기서 이제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TV 사이즈별 통계를 몇 개 내놨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40인치부터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 TV 40인치가 33%, 50인치가 44%, 60인치가 16.9%, 70인치 4.4%, 80인치 0.4%. 거의 다가 그냥 50인치예요. 왜 사람들은 큰 TV를 안 살까라는 식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죠. TV 사이즈 선택의 요령을 해서 일본에서 제일 큰 통신 판매 자파넷 타카다라는 사이트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 TV 많이 나오잖아요. 큰 TV도 싸잖아요. 그런데 어떤 TV 골라야 될지 모르겠죠. 저희가 한방 해설해 드립니다. 이런 거거든요. 쇼핑에서. 이런 거 봤을 때 일본은 이제 그 평수 같은 걸 집에 공간을 재할 때 다다미로 잽니다. 이 다다미가 대충 1평이라 보면 돼요. 일본에서 거실이 6다다미다. 그러니까 3평 정도 된다. 그러면은 24인치에서 32인치를 사세요. 8에서 10다다미 32인치에서 40인치 사세요. 12다다미 그러면 한 50인치 정도 되겠네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 12다담이 돼야지. 6병. 그러니까 그 이상은 좀 이제 두기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죠. 그럼 느끼잖아. 뭐 약간 일본 사람 역시 집이 작으니까 화면 큰 건 TV 놔둘 장소도 없고 놔둬봤자 안 되네라고 느끼잖아요. 그거도 있긴 있죠. 제가 느낀 게는 한국 아파트 가면 거실 크다라고 느껴요. 엄청. 그렇죠. 공간적인 이제 제약도 약간의 이유가 들어가지만은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고 했을 때 이걸 보면 알기 쉽네요. 여러분 집에 TV 놔둘 때 이렇게 TV 놔두고 보시는 분 아니면은 TV 벽에 달아두시는 분 많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갈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오늘의 제일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은 이게 선택이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했을 때 임대방의 벽 앞정핀 누르는 건 금지. 일본은 이제 월세 아니면은 매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일본도 반 이상이 월세에 사는데 일본은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 회복 의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집을 빌려서 내가 몇 년을 살았어. 그럼 그 집을 떠날 때 내가 그 집을 빌리기 이전 상태로 돌려놔야 돼요. 그걸 돌려내지 못하잖아. 그럼 집주인에게 돈을 줘야 돼요. 청소 비용도 내야 되고. 그렇죠. 청소 비용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벽지 같은 것도 지저분해지잖아. 그럼 벽지를 갈아야 되잖아. 돈 줘야 돼요. 맞아. 그럼 대충 느낌이 오죠. 그럼 예를 들어서 TV를 이렇게 벽에 달아. 못을 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야 되죠. 벽걸이 달려면 일반적으로. 안 돼요. 아니, 그 자체가 안 됩니다. No. 예,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뭡니까? 이 벽 같은 거는 손을 안 대는 게 주류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뭐야? 다 이렇게 TV 볼 수밖에 없어. 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좀 특이한 게 발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일반적인 건 이런 건데 TV 장식장 있잖아요. 큰 TV 장식장 벽에 박아버리세요. 라는 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게 일본 가구 업체들이 많이 판매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거대한 이 장식장 있잖아요. 여기에 아예 TV를 달 수 있게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왜 팔려요? 라고 했을 때 일반 벽에는 아무 지장을 안 주잖아. 가구를 놔두는 것 뿐이니까. 그럼 이런 것만 있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바깥 내가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
요즘 이걸 쓰는 분들 많이 있네요. 그렇죠. 이 스탠드 방식이죠. 일반적으로 TV 대를 놔두면 뒤에 흔히 말하는 데드 스페이스라고 하죠. 못 쓰는 공간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거는 벽에 딱 붙일 수가 있어요. 놔두면은 밑에 스탠드도 있기 때문에 있잖아. 일본 사람들 그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게임기도 놔두고 뭐 이렇게 장치가 놔두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나름 요즘은 제일 많이 있잖아.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질 것 같잖아. 이거 안 넘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밑에 이게 철판이에요. 바닥이 엄청나게 무거운 철판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더라도 얘가 안 흔들려요. 대신 뭐 무거워요. 그러니까 가벼운 게 아니야. 엄청 무거워요 이게. 이것도 여러분 뭔가 일본 사람들 중에 없어 보여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야. 이 바닥에도 장소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밑에 뭘 못 놔둬요. 나는 정말 일본에 있지만 어디가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일본은 어떤 제품이 나오냐. 이거 꽤 유명한 제품입니다. 일본에서는 카베비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번역하면은 벽미인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벽미인. 진짜 그대로예요. 맞아. 이게 어떤 제품이에요? 벽을 손상시키지 않고 벽걸이 TV를 걸 수 있는 거치대를 판매하는 제품 이름을 벽미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큰 고문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벽미인은 괜찮다 이거 우리 제품은. 어떻게 설치하길래? 호치키스요. 벽 미인이라고 하면 이것입니다. 호치키스요. 어떻게 설치해요? 호치키스로 하나하나씩 다 찍어야 돼요. 호치키스로. 이게 일본에서 왜 잘 나가냐면 밑에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구멍을 뚫었을 때 이렇게 벽에 홈이 파인답니다. 이건 집주인이 바로 간파가 가능해요. 임대 때는 no. 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압정 이것도 너무 티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호치키스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이게 노가다예요. 이거 그냥 다 이거 찍는다 보면 됩니다. 이 구멍마다 이거 있잖아 사이마다 호치키스 탁탁탁탁 찍어가지고 하나씩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일본은 이제 흔히 말하는 콘크리트 아파트를 하더라도 방 사이 이런 거를 다 석고보드로 이게 다 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 모든 주택의 약 80%가 석고보드예요. 호치키스를 많이 찍어가지고 석고보드에 고정을 시키면은 어쨌든 벽걸이가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꽤 많이 팔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기타도 걸 수 있어요. 골프 가방도 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TV도 걸 수 있어요. 아까 거치대는 몇 인치까지? 37에서 65인치까지 가능해요. 오, 65까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오. 꽤 크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 약간 불안하거든요. 이거 처음 쓰는 사람들이. 이게 벽미인 검색어가 떨어지지 않나가 동일 검색어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작은 TV를 걸어요. 이거 할 때.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어떤 제품이 또 판매하냐. 이건 정말 신박한 건데 파나소닉입니다. 월핏 TV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일본은 월핏 TV. 뭐지 이거? 일반 벽걸이 TV랑 비교해서 월핏 TV는 벽에 딱 붙어 있다. 일반적인 벽걸이 하면은 벽면이 요따구로 구멍이 나지만 이 파나소닉이 특별 제작한 벽걸이 TV는 TV 뒤에 고정대가 있어가지고 아예 이런 식으로 있잖아. 정말로 조그마한 구멍으로도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게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벽미인이랑 일반 TV를 합쳐가지고 파나소닉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분들도 매매로 집을 사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구멍 거의 없습니다. 구멍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구멍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TV를 놔두고 소파를 놔두고 이렇게 본다는 점은 일본은 거실이 좀 길쭉합니다. 이렇게 좁고 길쭉한 데가 많아요. 맞아.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 냉장고가 날씬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일본의 세탁기가 작은 사이즈를 놔둘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일본의 여러 가지 집 구조 플러스 일본 사람들은 집 나갈 때 뭐라고요? 원상복귀를 해두고 나가야 된다. 라는 이런 구조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다른 가전제품들에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해와서 요즘 한국에선 다 TV 80인치 쓴다던데? 아니에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대부분 사람들이 40인치, 50인치 이 정도가 그나마 TV 대에 놔두던지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벽에 꽂아둔다든지 할 때도 적당한 사이즈라고 지금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임대 중심으로 얘기해 왔는데 매매로 자기 집이면 구멍 생겨도 되잖아. 벽에 걸리면 되잖아. 라고 한국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아마 한국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일본 그렇죠. 사람들. 물론 벽 뚫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할 신경 안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적으니까 일본은 뭐
벽미인이라는 제품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호치키스로 벽에 구멍을 뚫는다는 거. 그럼 생각을 해봐. 아니 일본 사람들 다 집 사가지고 벽 뚫는 거 다 신경 안 쓰려면 여러분 이런 제품이 나올 일이 없어요. 맞아. 이게 팔릴 일이 없어요. 어차피 일본의 집 구조, 일본의 이런 룰에 기여를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아직도 한국보다 훨씬 더 작은 TV를 어찌 보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네요.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생긴 새로운 아파트도 아까 집 구조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도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평균 크기 있잖아요. 가족 3, 4명 사는데 70평방미터, 60평방미터대로 반응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각자의 방도 만들어야 되고 거실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실 크기가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큰 TV 사고 싶어도 그 작은 거실에 TV, 소파 뿐만 아니라 일본은 같이 다이닝 테이블, 밥 먹는 테이블도 같이 있는 게 거실이다 보니까 더 큰 TV를 구입하기 어려워지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면적이 이제 55평방미터, 뭐 65, 75 이런 데서 방을 2-3개씩 놔둬요. 거실에 식탁 하나 놔두면 끝이에요. TV를 놔둘 장소가 없어요. 벽을 뚫러 바로 창문인데 놔둘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데 타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런 집 크기도 어쩌면 그런 점에서 좀 큰 이유로 들기도 하죠. 작은 집이라 하더라도 구멍만 뚫을 수 있으면은 그래도 벽걸이를 그냥 있잖아 붙여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조차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야 그 안에 구조에 맞는 대에 놔둘 수 있는 최대한 작은 걸 써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커져서 50인치 아니면 뭐 40인치 아직까지도 30인치대 TV조차도 일본에서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시장의 주류 자체가 한국과 일본은 좀 많이 다르다. 오히려 반대로 일본이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일본의 이제 이런 TV 메이커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해외는 안 팔리는 요새 30인치 TV 누가 삽니까? 거의 다 안 사잖아요. 진짜 어지간해 예를 들어 원룸에 하숙하는 친구들도 집에 30인치가 뭐야 모니터보다 작네 50인치 놔둬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점에서 내수용으로 있잖아요. 판매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서도 많이 가끔 나옵니다. 이런 TV적인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일본 내부적인 것 때문에 약간 좀 갈라퍽스한 것이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한국과도 다르긴 하지만은 일본이 다른 나라와도 좀 많이 차별되는 그런 이제 TV 아까 말한 세탁기 냉장고도 똑같이 들어간다는 점이겠네요. 예.